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의 첫날이자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지요. 전기전자, 화장품을 비롯한 화학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었습니다. 반면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만약에 오늘 조금 눌린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면 하반기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어제 수급적으로도 돋보였던 롯데정밀화학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전체적으로 3월 이후에 가파른 유가 상승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화학 섹터가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심리적인 우려일 뿐 주가 하락은 저로의 매수 기회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들어서면서 전체 제품에 걸쳐서 펀더멘털이 또한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CH는 유가와 연동된 제품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원재료는 원유가 아닌 프로필린입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로필린 가격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았고요. 이유는 전체 프로필린 수요의 65%를 차지하는 프로필린 파생 상품인 PP의 마진 악화가 프로필린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분기 ECH 판가는 전분기 대비 10%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19%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CH가 6년 동안 이어진 불황에서 탈출하면서 지난 4분기부터 호황기에 이제 막 진입했다는 점을 주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향후 3년간 유의미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CH가 호황 초기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성소다 스팟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타이트한 수급과 공급 부족을 오가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가성소다 판가가 아시아 수급 쇼티지와 향후 PVC나 ECH 증설 계획이 부재한 이유로 인해서 ECH의 구조조정인 장기 호황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가 상승과 전분기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성소다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2분기 영업이익이 아마 1분기 대비해서는 약 20% 중반 정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ECH 호황기 초기 진입 사이클의 진입과 그리고 가성소다의 판매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우상향 쪽으로 그림을 그려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5%나 급등을 보였던 롯데정밀화학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장 주도주를 선출해 실패 없는 투자를 이끈다. 강성혁.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섭.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실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이렇게 첫 출연을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매매 스타일이실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예. 일단 뭐 가볍게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면, 예. 투자다운 투자를 하자라는 게 지금 저희가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그 전략입니다. 그 투자다운 투자라는 것은 기업다운 기업을 찾고
거기에 맞는 이제 명분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털 분석은 기본적으로 전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변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 부분들이 지금 거래량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동향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단기와 장기에 대한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지금 전략들을 취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오늘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저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장성혁 전문가는 포트가 완성이 돼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장성혁 전문가께서 최근에 주셨던 8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RFHIC가 지금 수익 가장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15% 수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휴원스, KG 이니시스, 파라다이스는 아직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4% 이상, 삼화콘덴서가 10% 이상 수익권입니다. 삼지전자는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포트에 그대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혁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위는 역시 RFHIC 플러스 15% 가까운 수익이고요. 삼화콘덴서가 10% 이상 수익인데 5월 4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8위 종목 살펴보죠. 먼저 4위부터 8위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배럴과 카페24, 또 신섭 소장의 애경산업과 호텔신라가 나란히 4위부터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배럴은 어제 장중에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4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박용경 팀장의 현대상선도 20% 수익권 내에 있네요.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1위부터 3위 순위 보겠습니다. 예, 여전히 1위 자리는 신섭 소장이 차지하고 계십니다. 아사시멘트로 지금 60%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4월 20일에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손요로 팀장의 대오에일 전일의 상한가였고 어제도 5% 급등을 해서 지금 45%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2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신섭 소장의 아프리카TV도 여전히 3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의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성혁 전문가님, 가장 최근에 주신 RFHIC가 이름도 어려워요. 벌써 15%나 수익이 났는데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선 RFHIC는 5G 관련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1분기 이제 주력 거래처 매출 성장과 이제 수율 개선을 기반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기조가 이제 유지되면서 올해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요. 아직까지 이제 개화되지 않은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된 시점에 이제 고주파에 적합하면서도 효율성은 높고 이제 크기는 좀 작은 이제 지라갈륨극 GAN 소재가 이제 LDMOS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지라갈륨 이제 GAN 트랜지스터 이제 점유율 이제 2위를 동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RFHIC가 어제장만 9% 급등이 있었거든요.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한 3분 뒤면 개장을 하게 될 텐데 6월은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예. 일단 올해 상반기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일단 근데 해외적인 이슈 자체가 거의 이제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무역 관련된 EU 쪽이랑도 지금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대외적인 변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대북 관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안에서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단기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 급급해 하시기보다는 하반기를 위한 포석을 좀 두기 위한, 거기에 대한 좀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셔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올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수급 자체가 큰 흐름들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또 다음 주라든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6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을 하나씩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큰 손들이 거의 이제 가두리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파생 시장 쪽으로만 포지션을 많이 갖추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는 심지어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우위에 지금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좀 배틀을 짧게 잡고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쪽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실적이 좀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적인 그런 전략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성혁 전문가께도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선 6월 앞으로 이제 있을 오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예. 새벽에 이제 폼페이오 기자회견 그리고 이제 김영철 위원장의 김정은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있음에 금요일 장으로 아무래도 개별주들은 좀 조용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래도 변동성 장세는 이제 경협주들의 확대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이제 5일까지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최근에 눌렸던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6월 1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시장 흐름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분위기 봐야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지금 나란히 빠지고 있는데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하게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금 9만 원 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9만 700원 선 거래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블록딜 여파로 하락세가 급했었던 삼성전자 어제는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대 눌린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강세네요.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3차 감리가 어제 있었지요. 잠정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이 됐고 이달 7일에 첫 증선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중순 이후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주가는 44만 원 선 회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이버의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밀렸었는데요. 오늘 0.7% 반등 주고 있고요. 또 어제 하락세가 깊었었던 금융주 중에서 KB금융도 1.5%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장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현대, 로템, 세아제강, 한국가스공사, 코오롱, 인더 정도 되겠고요.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코스피 시총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 LG전자도 지금 2% 가까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밀리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밀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수준인데 약보합 출발이고요. 2420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약세 전환이 되는 거고요. 코스닥은 879포인트로 0.02% 역시 약보합 출발이 됐는데요. 어제 종가 수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오르고 있는 종목은 신라젠과 메디톡스이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 하락이고 HLB가 2%대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오늘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CJ ENM과 셀트리온 제약이 강보합 출발이고 반면에 나노스 2%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렸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집중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선별해오셨을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장성혁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SKC 코오롱 PI입니다. 동사는 2008년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 각사의 PI 필름 사업부를 분할 합병해 설립된 PI 필름 전문 생산업체로 PI 필름은 열적, 물리적,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특수 소재이며 FPCB, 방열 시트 등 적용처가 다양하죠. 우선 IT 업종은 실적에 의해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 우선 동사의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675억 원, 이제 영업이익은 약 한 168억 원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실적을 내줬습니다. 환율 영향을 받았음에 영업이익이 다소 기대치 하회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액 증가를 봤을 때 물량에 있어서는 증가 효과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사는 글로벌 PI 필름 점유율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양산 라인 풀가동이 1년째 유지되고 있죠.
현재 PI 필름 캐파는 최대 약 3,3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올 초 아무래도 주가는 이제 아이폰 X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OLED 소재 부품업체 주가 하락, 역시나 이제 SKC 코오롱 PI 동사 또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작년 주가 상승은 이제 PI 필름으로 인한 것이며, 아이폰 판매 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PI 필름의 수급은 타이트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FPCB용 제품 중 고부가 스페셜리티 PI 필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0톤 규모의 PI 바니쉬의 증설로 인하여 그간 시장 진입 가능성만 거론되었는데, 양산시설 투자를 공식화함에 아직 고객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올 3분기 중 양산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하여 본격 개화되는 시점에 동사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PI 바니쉬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이죠. 플렉시블 OLED 패널의 기판 재료가 바로 PI 바니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초 주가는 OLED 전반에 걸친 투심 악화로 인해 동사 역시 조정을 받았으나 최근 신뢰 있는 저점 구간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고,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로는 54,200원, 손절가는 37,200원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 들어볼까요?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인데요. 동사는 2016년 2월 삼성정밀화학을 롯데케미칼이 인수하면서 롯데그룹의 화학 계열사로 편입되었죠. 롯데그룹 편입 이후 주요 4대 제품인 메셀로스, 애니코트, ECH 가성소다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 역시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거뒀음에도 가파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로 롯데정밀화학을 포함한 이제 화학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섣부른 우려로 인한 우려라고 이제 판단되고,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펀더멘털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고,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에피클로로히드린, 즉 ECH가 유가와 연동된 제품이긴 하나 원재료는 원유가 아닌 프로필렌입니다. 프로필렌은 유가 변동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요. 여기에 오랜 기간의 불황 속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호황기에 막 진입한 상태로, 최근 중국 내수가는 이제 약세지만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함에 향후 2년 내지 이제 3년 정도 수급은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금호 PMB의 에폭시 증설 등으로 하반기에 내수 판매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 실적에 역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성소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타이트한 수급과 공급 부족으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최근에 중국 환경 규제 강화 및 유럽 설비 폐쇄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경 규제는 구조적인 문제임에 가성소다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초장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연결 실적으로 반영된 롯데 BP화학의 실적 개선으로 지분법 이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며, 이 역시 동사 실적에 날개를 좀 달아줄 것으로 판단되고요. 1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였음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주가 조정.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점을 형성하며 점진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로는 84,200원, 손절가 66,600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탑픽 종목 세 번째 남아있죠?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드릴 종목은 역시 좀 제약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소규모 기업임에도 미국 자회사를 만들어 미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라이센스 아웃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이제 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인데요. 이를 타겟으로 하는 표적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키나제란 인산화 효소로 세포의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역시나 이제 신약 개발 업체로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했던 EGFR 억제제인데요. 이는 3세대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독보적 존재인 이제 타그리소의 대항마가 될 만한 기술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사에 따르면 효능과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판단되고,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 자주 일어나는 뇌전이 치료에서도 효과가 두드러졌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치료 효과를 증명하였고 특히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수는 부작용이 심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도 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오늘부터 이제 5일까지 진행되는 임상종양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에 단기적으로도 발표 내용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동사의 SYK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미국 현재 임상 2A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바이오젠은 부작용으로 이 억제제 개발에 실패를 하였는데 동사는 임상 1상에서 실패의 요인이었던 부작용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쥐에게 CIA 실험 결과 염증 지수가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효능 지표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R788 대비 20배의 효능을 보여주었고 과거 이 억제제가 이제 이상 거대 금액으로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동사 임상 결과에 따라 향후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민 FLT3 억제제에 의한 약물 저항성, 돌연변이가 발생해 약물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제 동사가 연구 개발 중인 신약은 기존 억제제보다 약물 저항성 돌연변이를 발현하는 세포의 성장 억제 효능이 우수하고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임상 1상을 시작되었고 이제 아직 가시화되기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주목해볼 만한 신약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사의 주가를 보면 이전에 아무래도 테라제니텍스에 대한 루머, 그다음에 최근에 HLB 루머로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지만 빠르게 회복해준 모습, 그리고 최근 제약바이오 조정 속에서도 추세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모습 속에서 현재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로 이번 임상경과 발표에 따라 정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에 목표가 35,100원, 손절가는 23,400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성혁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탑픽 종목 3종목을 봤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공략주에서도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그만큼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거겠죠.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 새롭게 출연하신 신준섭 전문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실지 보겠습니다. 탑픽 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오늘 처음 출연이다 보니까 정말 좀 긴장도 많이 됐고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엄선해서 왔습니다. 예. 앞서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다운 기업들 그리고 최근 시장의 동향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 자체가 부재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돌발 변수만 있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봤겠지만 시장의 출렁임이 지속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반파제 같은 좀 든든한 그런 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그 세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소개드리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가비아라는 기업입니다. 가비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도 국내에 계시는 모든 이제 분들께서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아시거든요. 근데 일부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이제 벤처기업, 작은 소기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벌써 이 기업은 99년도에 설립이 돼서 업력을 벌써 20년이나 갖춘 국내 이제 중견 IT 기반 사업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단순히 이제 카페24라든지 일부 테마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기업만큼은 제가 오늘 좀 자신 있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자산주라는 부분들을 많이 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기업이 어떻게 자산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예. 일단 KINX라는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 자회사의 지분을 36.3%를 지금 이 동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I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 관련돼서 데이터 트래픽 자체가 늘면서 또 클라우드 아마존과의 이런 제휴 서비스라든지 최근부터 급등하는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우회 효과로 은근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림도 나오긴 하는데 단순히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6억 정도의 이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결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자체가 460억 원. 그리고 토지 건물 자산이 약 330억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재평가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최근 판교 지역에 지금 둥지를 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과천으로 이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벌써 자산 가치만도 1,20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말씀드리면 1,086억 원. 네, 상당히 지금 시장 안에서 기업 가치 자체가 평가가 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포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 뭐 스마트홈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잠깐 올해 상반기 때 클라우드라는 그 테마가 나오다가 살짝 주춤해졌거든요. 이게 북한이 이제 떠오르면서.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앞으로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시작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업체나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 뭐 KT나 네이버나 지금 이제 가비아 정도나 이제 인증을 받고 이제서야 막 이제 걸음마 단계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가비아가 갖출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자산 가치 등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 기업 너무 지금 싸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평가가 아니라 초저평가가 된 상태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시면 단순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무장하실 수 있는 좀 든든한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좀 자신 있게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격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에 사보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시장가가 7,990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고점이 8,200원대 후반입니다. 근데 8,250원 밑으로 해서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좀 목표까지 할 때도 조금 위로 좀 높게 잡으시고 비중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제 이제 단기 급등이 좀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손절가는 조금 더 밑으로 손절 자체가 의미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수가 평균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한 6%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분명히 좀 좋은 성과 나오리라 봅니다. 예. 네, 다음 종목 추천 종목은요 경동 도시가스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상당히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현금 매출이 창출되고 있는 기업들은 최소한 한 종목 정도 이상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또 갖고 있는 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예. 바로 지금 이 동사가 바로 그 종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경동도시가스는 뭐 이름 그대로 울산과 양산 지역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스 공급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에 이제 경동 인베스트가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부를 고스란히 이 동사가 짊어지면서 이제 매출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올해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네, 올해 실적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700억 원을 지금 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00억에 달하는 179억 정도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오늘 근데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상보다 저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2,36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 비율이 지금 한 100%가 조금 넘어가는 지금 기업인데 대다수의 이런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자산 쪽 투자 때문에 이런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 부채가 많아서 이 기업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인가. 그리고 이게 단기성 부채가 과연 어느 정도가 있느냐를 이제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단기성에 대한 이제 부담은 전혀 없었고요. 단순히 이제 매입채, 채권 쪽으로만 이제 발행이 된 거였다 보니까 나중에 투자 전환이라든지 충분히 이제 자산으로도 잡힐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자 보상 배율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면 내가 벌어들인 만큼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이자로 빠져나가느냐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표인데 1일 경우에는 이게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59배, 그만큼 현금을 많이 축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되지 않는 이 과점이라는 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고스란히 좀 담아둔다면 올해 하반기 때도 아니면 6월 중에도, 여러분들 이제 6월 첫 시작인데 좀 든든하게나마 이 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비아, 그리고 경동도시가스, 마지막이 신세계 INC입니다. 최근 이 종목은 이제 신형자산 운용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은근히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손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뭐 불모지에서 지금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신세계그룹 계열사 37개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IT, 이 신세계 그룹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IT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 동사가 열심히 사업적인 영역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을 해서 봤을 때 IT 비즈니스 쪽에서 약 40%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IT 유통 부분이 있습니다. 뭐 IT 기기, 하드웨어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플랫폼 서비스가 20%인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통화를 이제 만들었죠. 작년 2015년부터 SSG 페이를 오픈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세계 INC를 제가 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룹사들 간에 이제 좀 유기적인 시너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성장성이 그렇게 뭐 가비아처럼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매출 창출은 되고 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대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만큼 좀 견조한 알짜 계열사, 신세계 그룹사들 중에서 알짜 계열사이기 때문에 물론 일단 몰아주기식을 요즘에는 좀 퇴출을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보이지 않게 그룹사들 안에서도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캐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짜 기업들 쪽으로 좀 명분 있게 밀어주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신세계 INC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에서 이제 자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신세계 INC 쪽으로 신세계 그룹사들의 그런 자금들이 보이지 않게 충전이 좀 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는 16만 6천 원 밑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18만 원 조금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차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핸들링에 가신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좀 뭐랄까요, 그 하반기 때 좀 유익하게 좀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준섭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부담이 아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리시려면 최소 20% 이상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반기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준섭 전문가의 세 종목까지 봐드렸고요. 종목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텐데요. 어제 3차 감리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잠정 결론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아니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바이오주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성혁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식회계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감리위원회가 자정을 이제 넘기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7일에 증선위로 넘어가죠. 다만 이제 한 차례 회의로는 이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당초 예상되었던 6월 초보다는 좀 늦은 아마 6월 말 정도 하순에나 나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만약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제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증선이 의결 이후 이제 금융위원회 정례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제회계 기준 특성상 회계 처리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이제 증선위는 7일 회의에서 이제 감리위가 보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이제 본격 심의할 건데 지난 이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징계 당시 감리위와 이제 증선위가 각각 3차례 열린 점을 이제 감안하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 논의도 한 차례로는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아무래도 오늘은 좀 이제 뭐 끝난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장 조금 아직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관망 자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자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굳이 상승 흐름에 올라타기보다는 향후 좀 결과를 보면서 좀 분할로 좀 접근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45만 원대 매물 구역이 좀 두텁다라는 말씀 앞서 전문가도 하셨었는데 투자에는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상장한 종목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현대사료인데 기업 공개 시기가 아주 기가 막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신준섭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묻지마식 투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배경은 지금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 큰 손들이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해빙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들 해석들 하고 있는 이유가 큰 손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기업적인 가치로 지금 설명드리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시점이고 네. 특히나 전략적인 부분을 이 시간 특징주를 말씀드린다는 게 지금 상한가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분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대북 경협, 북한 관련된 이런 테마 자체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방산주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재밌었던 게 오히려 대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질 때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견조하면서도 견실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게 대하TI 같은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업이 정말 괜찮은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선실적이 됐다가 나중에 후 테마가 붙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지속성이 나오면서도 명분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큰 손들이 이제 공모에 참여한 이제 큰 손들이 어떻게 보면 시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상한가 들어갔다고 배 아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하나의 시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볼 텐데 또 신고가네요. 오늘 5% 가까이 급등이 있습니다. 장성혁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는 좀 가히 좀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OTT 시장 플레이어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판매 계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제 나타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 상반기 텐트폴 작품이 상반기에 텐트폴 작품이 부재하였기에 이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었죠. 아무래도 3분기에는 근데 대작이 조금 예정돼 있죠. 김문숙 작가 이제 미스터 선샤인 등을 제작하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미스터 선샤인은 이제 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작비가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총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매출에 있어서 약 한 30에서 40%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외에도 약 한 6편의 드라마가 이제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영업이익, 즉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이뿐 아니라 이제 4분기에도 이제 현빈과 이제 박신혜가 주연을 맡은 이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최대 기대작으로 하나 더 있죠. 사전 제작 드라마로 중국 판권 판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하반기에 이제 두 편의 넷플릭스, 추가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있어서 좀 부진했던 거를, 이게 우려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매수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 분석할 거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하는 추천주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4월 20일 주셨던, 24일쯤이었죠? 주셨던 SK 하이닉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16%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네요. 2% 이상 밀리는데 혹시 여기서 수익을 좀 자르실런지 앞으로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격 조정이 조금 이제 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기적인 입장에서 계속적인 좀 홀딩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조금씩 담아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코스피 자체가 워낙 이제 저평가 현상이 현재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익이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보이면 일단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하셨던 송동현 팀장께 다시 한번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장같이 이렇게 밀릴 때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신 거고요. 이어서 오늘장 추천주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KMW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KMW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추세가 하방에서 이제 상방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우상향에 대한 그림을 이어갈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런 추세라면은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 그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 이유로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의 어떤 5G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5G야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고용량, 고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계속적인 5G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통신 장비 주식들도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KMW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과 일본 등의 일단 통신 장비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 턴어라운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 해가 매출 성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한 연말 동안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포인트로 인해서 현재 그 계속 홀딩 하시는 관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 일단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1차로 35,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 자체를 한 24,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MW는 지난 화요일에 매수 추천을 하셨던 종목인데 다시 매수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수익권 내 계실 겁니다. 목표 주가 35,000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었는데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이 됐었죠. 지금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자요. 또 6월의 첫 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제3차 무역 협상이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22% 상승하면서 2,428.4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18선까지 내려왔다가요. 2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245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움직임 없이 현재 5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46% 하락하면서 9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3.58% 상승하면서 275,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72% 하락하면서 13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52% 상승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오늘 자정을 넘겨서 끝났는데요. 현재는 45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물산은 거의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은 하락세,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2.24% 상승하면서 6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40% 상승하면서 883.1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883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175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1% 상승하면서 10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3.11% 상승하고 있고요. HLB,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나노스가 1.75% 상승하면서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과 펄어비스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상승했습니다. 현재 4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인더가 현재 5.44% 상승하면서 6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4.61% 하락하면서 현재 1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도 오늘 4.11% 하락하면서 16만 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남해화학, 쌍용양회,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는 현대사료, 4위 대하티아이, 5위 SK하이닉스, 6위 현대건설, 7위는 HLB, 8위는 키스트입니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입니다. 5월에는 이 인기 검색 종목 1위에 자주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10시에 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주요 의제로 이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인 현대로템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55% 상승하면서 39,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HLB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최근 이 루머 논란으로 급락했던 HLB는 오히려 호재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가 임상 중인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트 투 트라이, 즉 시도할 권리법이 발효되면서 HLB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FDA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은 HLB와 신라젠뿐입니다. 현재는 0.29% 상승하면서 13만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키스트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키스트는 아이돌 방탄소년단과의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지난해 일본 자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가 방탄소년단의 일본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한 것이 부각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키스트는 방탄소년단 효과에 힘입어서 이 시가총액 4천억 원 회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별의 손그레의 중국 인기에 주가가 급등한 2015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현재는 1.18% 상승하면서 4,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네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가 된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IT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안암전자를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많은 그 추세가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관련해서 뭐 시장에 이제 새로 또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과거에 그 우리가 이제 오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다양한 그 전자기기에 우리가 이제 스피커가 장착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 40년, 50년의 역사를 가진 안암전자가 최근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지난 그 삼성전자가 하만을 그 품에 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뭐 이어폰이라든가 대부분 나오는 것은 하만의 어떤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하만의 어떤 OEM 그런 비중이 20% 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중이 올해 들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간다. 이런 그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그 하만의 지속적인 어떤 공급이 안암전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그 음향 스피커사라 이렇게 음향사라고 할 수 있죠. 하만을 비롯해서 야마하, D&M 이런 고객사들도 역시 안암전자의 주 고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보단한 그 진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그래도 국내 IT 중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안암전자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린 거고요. 과거에 이제 주가 움직임 자체도 지난 뭐 하만 때 많이 움직였지만 지난 1월 달에도 역시 그 큰 움직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한번 움직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탄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는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그 판단을 드리겠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 움직임의 어떤 그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한 단계씩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급락을 통해서 오늘 그 조정을 받는 것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3,100원 매수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2,8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암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양지수가 모두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아직은 좀 변동성 장세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우려 완화가 계속 공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주는 시장에서 불안감을 계속 증폭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증시가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시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속된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동폭을 계속 가지고 있고 뚜렷한 주도주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지금 좀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빨리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변동폭을 활용한 매매가 가능하고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나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 같습니다. 예,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이다라는 관점이신데요. 오늘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경협주들이 아침 일찍 이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내 차익 실현이 좀 자주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바이오로직스가 상승을 해주면서 다른 바이오주들 특히나 지금 조정이 많이 길었던 바이오주들이 다시 대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마왕 이동호 대표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추천주는요?
네, 오늘은 오히려 그 변동폭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TBH 글로벌입니다. 어제자로 중국 쪽에서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수입 화장품이랑 의약품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기존에 이제 8.4%에서 2.9%로 인하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에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나 평균 의류나 신발, 모자,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현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인하할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중국 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BH 글로벌은 의류나 자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이미 진출을 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브랜드로서는 브이직하우스나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로 마인드 브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 현지법인 TBH 홍콩 리미티드가 중국 현지법인이랑 이미 지분을 확보를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북 관계 개선이랑 요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까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가 오히려 TBH 글로벌에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으로 중요한 증가세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차트로서도 보시면 작년이랑 재작년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었던 이유는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고, 결국은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류 품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로는 이제 올해 5월달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시세가 아마 중국 관계 개선 기대감으로 아마 이어진 것으로 보여서 7,2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그 이상의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현재 수준인 7,900원에서 7,700원 사이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왕 이동우 대표의 오늘장 추천주는 TBH 글로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 대표님 앞서서 경협주를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하반기 주도주는 어느 쪽이 될 것인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경협주 쪽은 어쨌든 지금 많이들 올라간 상태지만, 경협 이후에 이제 대북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경협주보다는 다른 부분들로 경제적인 측면들이 많이 가중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경협주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하반기 쪽에 국내 시장이 계속 부진했었는데 오히려 대북 관계 개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경협주가 아닌 오히려 경기 민감에 해당이 되는 반도체나 아니면 지금 중국 관계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의류 쪽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3차 감리위 결과가 나왔고 오늘장 5%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데 바이오주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이오 제약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야지만 오히려 900포인트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6월 달에는 지금 6월 초반에 임상학회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많아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든지 간에 그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가 된다면 바이오주들에 대한 거품도 조금 사라질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제 종목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또 6월의 시작이어서 하반기 전략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일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과 다르게 지금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끝까지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